저 역시도 은둔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독박으로 항상 감내를 좀 하셨는데요. 아마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어리셨겠죠. 그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 쌓인 감정을 본인도 모르게 저한테 많이 쏟아내셨습니다. 일본 내 히키코모리는 최대 200만 이상 추정되고 있고요. 60대 히키코모리가 생겨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20년 은둔한 40대 살해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흔듦은 마음이 다친 사람들을 절대로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무서워진 모든 이들에게 오늘부터 좀 덜 무서운 사람이 되어주세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사 이름처럼 제 외모가 그렇게 안 무섭진 않아서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는 소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돕고 있어요. 은둔형 외톨이,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는 개념으로도 많이 불리죠. 보편적으로는요, 6개월 이상 대부분 자신의 방이나 집에서 머물며 가족과의 대인관계조차 좀 위태로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 역시도 은둔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올해 30인데요 20대의 절반 가까이를 집에 있었어요. 가족 문화와 진로 이슈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좀 가부장적 제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심지어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까지 제를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좀 독박으로 항상 감내를 좀 하셨는데요. 아마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어리셨겠죠. 그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 쌓인 감정을 본인도 모르게 저한테 많이 쏟아내셨습니다. 엄마는 때때로 감정이 터져버리면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거품을 물고 졸도하셨고,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안방문을 굉장히 조심히 열었어요. 엄마가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런 사정을 남들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외부에는 철저히 숨기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평가를 들으셨어요. 야, 역시 우리 장손 며느리야. 야, 기가 막혀. 그런데 반전은 그때 저희 아버지는 심지어 만학도에 공부를 하시느라 또 외국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뭐 일, 육아, 제사까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아버지도 의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가정에 합류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자라버린 뒤였습니다. 아버지랑 생각이 많이 달랐고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 굉장히 빠졌을 때 어떤 정모라고 하죠. 그때 사진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인생을 좀 갈아 넣었습니다. 미성년 때부터 20-30명 규모의 정모를 개최하고 첫 개인 방송을 했을 때 온라인 카페 회원은 1000명, 시청자는 138명이었어요. 요즘에 이러면 좀 밀어줄 법하지 않나요? 지금은 또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라는 직업들로 명명도 됐죠. 저는 그렇게 우리 세대의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게임 플레이보다도 운영과 경영에 힘을 썼지만요, 당시에는 좀 제가 잘하는 일을 할수록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사회가,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10년쯤 운영하면서 이제 20살쯤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함께 해오던 친구들마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너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게임만 할래? 그 순간 좀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나 게임하는 거 아닌데. 제 고민을 말하는 것이 매우 서툴다 보니까 제 소신과 실적도 있었지만 저항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날은 버틸 수 없었어요. 그래, 내가 잘못 살았다 라고 인정해버리고부터 은둔이 시작됐습니다. 저게 바로 20살부터 은둔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저들을 인터뷰해보면요, 저의 10대처럼 어떤 정서, 관계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취업, 대학 등으로 갈등이 터져버리기 딱 좋은 시기가 20살이고, 그래서 은둔이라는 현상도 20살에 가장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좀 드릴게요. 세계에서 히키코모리가 가장 많은 국가들의 공통점 3가지가 있거든요. 유교 문화국 중에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같이 사는 경향이 있는 나라들. 어느 나라가 생각나세요? 일본. 한국도 생각나죠? 맞습니다. 일본 이어서 그 다음 대표적으로 한국입니다. 일본 내 히키코모리는 최대 200만 이상 추정되고 있고요. 30년 이상 은둔한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60대 히키코모리가 생겨난 상황입니다. 한국은 아직 정확한 실태 조사는 없는데요,
3, 4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20년 은둔한 40대 살해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방이 시급한 10대들도 심심치 않게 연락이 오고 있어요. 25세부터 은둔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이 무려 15억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족도 우울증과 고립을 엄청나게 겪어요. 제가 은둔한 시간 동안 저희 가족들도 엄청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이 공멸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 요코하마 근처에 네기시역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경기도 안양 정도 되는데요. 도움을 받을 곳이 저렇게나 많습니다. 일본은 청년 지원 이꼬르 히키코모리 지원일 정도로 뭐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죠. 제가 아까 은둔했다고 했죠. 제가 군대 갔다 오면은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흔히들 얘기하시잖아요. 야, 나 약해서 그래. 군대 갔다 오면 다 괜찮아져. 근데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아마 기존에 은둔하게 된 제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올해 출간된 전문가 가이드북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내 치부 문화가 도움 요청의 골든타임을 늦춘다. 저도 항상 그런 말 듣고 자랐어요. 어디 가서 너 남사스러워서 말도 못해.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그러다 보니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제 스스로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병원이나 도움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내 문제야. 그래, 내가 그때 게임 말고 공부했어야 됐는데. 완전 칩거 상태에 빠졌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분명히 눈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창문을 여니까 벚꽃이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좀 잘못됐다 싶었습니다. 5년째가 다 되어갔거든요. 방이 온통 쓰레기장이 될 만한 상황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나 혼자 해야 돼. 내가 게을러서 그래. 보통 요즘에서 누가 이런 댓글 남겨요. 보통 요 타이밍에 저런 애들 밥을 굶기면 돼. 배가 불러서 그래.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는 놈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나라는 정서적 상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만 봐도 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은둔 시절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지쳤어요. 5년이 다 됐잖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고 싶어서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님의 흔들리는 도쿄라는 작품인데요. 극 중에 도쿄가 막 지진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은둔하고 있던 히키코모리들이 다 뛰어나와요, 밖으로. 그 숫자가 상당합니다. 서로를 봐요. 그렇지만 지진이 멈추자마자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흔듦은 마음이 다친 사람들을 절대로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정서가 회복되면서 마음이 흔들렸을 때 비로소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노력을 안 한다는 것도 굉장한 선입견입니다. 제가요, 총 5년의 은둔 동안 혼자서 엄청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당사자들이 엄청난 노력 끝에 포기를 합니다. 단지 혼자 하려고 해서 조금 문제지만요. 그 작가 이름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사사키 후미오 작가의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라는 책인데요. 너무 안 바뀌니까 제가 저 책을 한 권을 통째로 필사하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방 벽면에 거의 치매 환자처럼 포스트잇을 엄청나게 붙여놨었습니다. 야간에 혼자 외출하는 연습부터 다시 하고 온라인 상담도 매 회기 녹취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 고립되었고 병리적인 문제들까지 생겨난 이유였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도쿄 시청 이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저 주인공이 좀 나랑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 히키코모리를 막 검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단체를 알게 돼요. K2 인터내셔널 코리아라는 곳인데요. 일본 분들이 운영하던 일본계 한국 지사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를 국내 거의 최초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회사였어요. 또 운이 좋게요. 한시적으로 뭐 청년재단이라는 곳에서 입주 비용을 지원해 준대요. 공짜래요. 그래서 저는 놀랬습니다. 날 왜 도와줘?
이건 내 문제잖아. 그런데 지원을 받으면서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 일본에는 이런 지원 기관이 많구나. 아, 그러면은 내가 20살부터 27살까지 정말 정말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설마 원래 혼자 못하는 거다. 원래 혼자 못했던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유레카였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저 쓰레기장 방 너무 쪽팔렸거든요. 막 친구들이 찾아왔었어요. 저 숨죽이고 없는 척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라도 나면은 걸리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막 방송에 제 영상도 막 제공하고 사진도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제 치부들을 드러냈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K2는 쉐어하우스 기반으로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회복하고 정서를 회복하는 곳이었어요. 뭐 요리도 하고요. 다 같이 청소당번도 하고. 네. 일본의 히키코모리 청년들도 함께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나라는 달라도 고민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타츠키라는 친구가 있어요. 타츠키. 뭐 성격이 대충 이렇습니다. 우라, 승규, 우울해 있지 마. 목욕탕 가자. 이러면 저는 목욕탕, 이렇게 목욕탕을 갔다 오면 평소에는 그게 장기적으로 은둔이 됐던 것도 반나절 만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거기 대표님이 이제 코보리 대표님이셨는데 굉장히 허술하신 분이었거든요. 허술해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먹고 살아. 뭐 세상 그렇게 무섭지 않아. 승규라면 할 수 있어. 심지어 그들은 제 꿈을 지지해 줬고요. 저는 회복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빨리 만나지 못했을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요, 요즘에 또 위기가 생겨요. 코로나로 이제 좀 적자를 버티지 못한 K2가 한국 사업을 작년 12월에 철수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거의 10년 동안 적자를 감수하면서 유지를 해왔던 거더라고요. 사실 문을 닫았을 때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나는 이젠 더 이상 못할 것 같았어요. 이런 단체가 없어진다고? 여기서는 나를 지지해주고 내 은둔을 하나의 스펙으로 여겨주는데 그런데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미 많은 동료들이 생긴 뒤였어요. 먼저 저한테 많이 다가왔습니다. 야, 우리가 창업해보자.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손을 내밀었고 올해 2월에 이렇게 안 무서운 친구들이랑, 안 무서워 보이나요? 네, 제가 제일 무서워 보이죠. 올해 2월에 안 무서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이란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뭐 회계도 잘 모르겠고 직원 월급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지. 분명히 은둔할 때보다 더 머리 아픈 상황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혼자서 안 되면 가능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혼자 하는 게 아니었다. 애초에. 물론 은둔 당사자들 중에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해도가 없는 상담센터나 병원과 사람의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무서운 회사는 K2처럼 쉐어하우스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은둔 당사자의 회복을 돕는 동시에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은둔 고수로 양성합니다. 은둔 고수, 약간 제아의 고수 같은 느낌이죠. 속세가 좀 어지러워서 사실은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양성된 고수가 당사자와 가족을 돕고요. 아직 교재가 많이 부족한 이런 계통의 전문가 대상 사례 교육, 연구 참여 등을 통해서 이해도가 높은 지원 정책과 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과거의 경험으로 연극이나 음원을 만들고요. 인식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인터뷰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쉐어하우스랑 은둔고수 양성 과정의 모집 규칙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집에 있는 친구들은 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뷰를 거절하지 말자. 이 원칙으로 우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은둔고수는 심리학에서 상처받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라고 불리는 동료 서포터즈라고 보시면 돼요.
약 5개월간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 이 계통의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합니다. 2023년에는 고용정보원에서 신직업으로 취재를 해 간 적도 있어요. 제가 여러 곳에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요, 가장 최근에 실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꼭 아니더라도 참 관계에 취약한 청년들이 많구나.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집 가면 되게 외로워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고도성장, 초경쟁 사회, 막 그렇죠. 뭐 그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선진국 중에 거의 탑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오면서 외면했던 소통이라는 내실을 좀 채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애초에 혼자서 풀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어쩌다 보니까 아무도 못하게 돼버린 그 엄청난 것을 제가 여러분께 시연을 해드릴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주 미약한 지원 속에서도요, 분투하고 있는 단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배달의 민족이 저희랑 함께 은둔형 외톨이 발굴 사업을 한다면 진짜 그들의 경로에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김기란 선생님 아시죠? 김기란 선생님, 그 은둔 당사자들이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인식 개선으로 히키코모리 방구석 화보 한번 찍어봐요. 제가 일부러 살도 많이 찌어놨습니다. 준비돼 있어요.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 금쪽 같은 내 새끼 너무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특집으로라도 우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서 은쪽 같은 내 새끼도 한 번만 같이 해봐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도와주세요. 관계성이 취약해서 세상이 무서워진 모든 이들에게 저희 안 무서운 회사까지는 못하더라도 오늘부터 좀 덜 무서운 사람이 되어주세요. 누군가 끙끙 앓던 치부를 여러분이 좀 덜 무섭다고 생각해서 털어놓을 수 있도록요. 저와 안 무서운 회사 역시 누군가 용기를 낼 때까지 무섭지 않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